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에 오늘은 50대 아저씨의 은퇴 후 창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덕재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므로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강은 당신의 은퇴는 원하는가? 두 번째, 50대 은퇴 후 창업하면 망하는 이유 5가지. 신중년 창업 성공의 5가지 원칙. 그리고 은퇴 후 유망 창업 직종과 창직에 대한 베스트 5에 대해서 1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퇴를 원하시고 계시는가요? 딱 눈부시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아침에 누군가 타주는 커피향에 깨어나서 천천히 운동복을 갈아입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골프를 치면서 오전을 보내고 간단한 점심 후에 와이프와 쇼핑 그리고 여가를 즐기며 저녁에는 낭만적인 노을을 보면서 와인 한 잔 먹는 그런 노후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이건 타이건 우리는 은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50대의 은퇴라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죠. 정말 우리는 은퇴를 원하는가요? 실질적으로 은퇴자의 56%는 나는 은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께서 은퇴를 하고 그 은퇴 이후에는 더 나빠지는 점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46.3%,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11.9%, 건강 악화나 장애 등이 발생한다는 게 약 11.5%인데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약 69.7%, 70% 이상이 은퇴 후에 나빠진 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나빠지기를 원하는 건가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 이후에는 인구의 영향이 있습니다. 2018년도 인구 연령대를 보면 50에서 60대 인구가 약 1415만 명. 1415만 명. 전체 인구의 약 27%가 50대에서 60대라는 거죠. 현재 21년도에는 30%로 증가를 했고요. 26년, 앞으로 5년 후에는 32.2%로 은퇴하는 50대에서 60대가 은퇴하는 인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50대 인구가 약 840만 명으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연령대를 보면 약 100명 중에 68.5명, 즉 70명 정도가 경제 활동을 원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72세까지, 여성의 경우에는 70세까지 경제 활동을 원하고 있는데요. 50대 이후에 퇴직 후에 인생 이모작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로 축약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취업이고 둘째는 창업입니다. 은퇴 후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더 원하고 희망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창업의 성공 사례나 유지 사례가 현실적으로 적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017년도에 창업 빈도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나 50대, 60대에게 창업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창업을 주로 하는 것을 보면 쇼핑몰 창업, 편의점, 그리고 카페,
요즘 카페가 많이 핫하죠. 그리고 누구나 많이 알고 계시는 치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에는 식당 음식점이 약 14% 정도, 치킨집이 4%, 그리고 카페가 3.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점포 음식점이 약 16%, 16.7%를 차지하고 있고요. 15년도에는 치킨, 음식, 그리고 도시 쇼핑몰이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급격히 카페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8.9%가 카페 창업이 붐을 이뤘습니다. 전체적인 음식점, 점포, 치킨집, 이런 쇼핑몰의 창업은 약 54%에 달하고 있는데요. 점점 많은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계형 창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공인중개사 응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험에 응시하는 거죠. 2021년도 응시자는 약 40만 8,492명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개사 개업을 원하는 창업자도 있겠지만 50% 이상은 노후 대비로 보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창업 동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창업하는 것은 자기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가 58.4%라고 합니다. 그리고 33.3%가 수입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91.7%, 90% 이상이 나만의 사업을 경영해서 좀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도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보면 사업체 수는 2,700여 개가 약 1%가 증가했고요. 업체당 창업 비용으로는 약 1억 2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1억 200만 원의 창업 비용을 들여서 업체당 매출을 보면 약 2배 정도가 되는 2억 3,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이에 같이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보면 640만 명 정도가 같이 종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업체당으로 보면 약 2.3명이 한 업체에 같이 종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1억 2천의 자본금을 들여서 할 때 본인 부담금은 약 7,500만 원 정도를 소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대출이 약 2,700만 원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대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매출이 2억 3,500만 원이고 실질적인 영업이익으로는 3,300만 원, 월로 환산한다라면 약 275만 원의 수입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정말 실질적으로 생계형 창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네, 창업 생태계는 정말 지옥입니다.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터이고요.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실제 인구가 50대가 58%의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대가 34%가 되고요. 60대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다, 디지털 전환이다, 메타버스다, 소셜 벤처다, 이렇게 게임의 규칙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50대인 우리 선수들은 바뀌지 않았죠. 이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본인의 위치와 생각들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퇴직하고 창업 정보를 수집하는데, 공부하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대부분이 속전속결로 오픈 창업을 한 후에 매출이 저조해지고 점포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지속할 수 없는 수순으로 밟아간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면 주위에
잠자는 곳에 침대가 놓여 있는데 그 뒤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벽화에 보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뽑기, 줄다르기, 그리고 구슬치기, 징검다리, 오징어 게임. 이 게임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벽화에 그려져 있다는 것을 이 참가자들은, 플레이어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뽑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을 서서 뽑기를 할 때 앞에 어떤 모양이 있는지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456억을 쟁취하기 위한 추억의 게임이 서바이벌로 데스 게임으로 변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퇴직 후 바로 창업할 때 창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후에 개업을 하여도 성공 확률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0대 은퇴 후에 창업을 하면 망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는 것. 본인이 지식으로 습득해서 아는 것과 체험. 그냥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경험했던 체험. 그리고 실전 경험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죠. 창업자는 퇴직 후에 바로 창업하지 말고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간접 경험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실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조차를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는 겁니다. 내가 은퇴할 때, 퇴직할 때 분명히 부장이었고 이사였고 임원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창업할 때는 좀 더 번듯하게 창업을 해야지, 좀 더 크게 자본이 좀 투자돼서라도 종업원들을 두세 명 두고 이런 창업을 번듯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안전 창업을 막는 일인데요. 투자금이 증가하는 만큼 리스크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실속을 챙기면서 창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과는 다르게 망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창업 준비 기간이 짧다는 데 있습니다. 창업하는 데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때 간접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창업을 준비할 때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고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6개월은 굉장히 좀 짧은 것 같고요. 한 시즌 정도, 1년 이상 정도는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프랜차이즈는 모든 것을 다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케팅에서부터 간판, 인테리어, 그리고 음식점일 때는 음식에 대한 공급, 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 지속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다 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조금 폐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한 강요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이런 자금들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 브랜드의 가맹점에 직접적인 근무 경험을 통해서 이를 결정을 하고 박람회 같은 것을 참가해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시장 조사라고 해서 한 군데의 창업 박람회를 가는 게 아니라 한 군데의 프랜차이즈를 보시는 게 아니라 최소 10군데의 프랜차이즈를 보시고 충동적인 계약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압박감의 퇴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가장으로서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리스크 제거를 위해서 또 자금의 투입으로서 이것을 해결하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금으로서 이 퇴로를 확보하고 나서 창업에 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체질을 바꾸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사업가이신가요? 사업가 마인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나는 결단코 사업가가 되어야 하는가요? 말아야 할까요? 사업가 체질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가 체질도 트레이닝이 필요한데요. 이 사업이 망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 트레이닝이죠. 이 방법을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재직 중에 있을 때 모든 일들을 사장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도 사장의 입장에서 이 업무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 이 지시했던 내용이 결과치로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서 사장의 입장에서 이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는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월급을 주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은퇴 전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잘못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본인이 일했던 업무를 가지고 나와서 본인의 일부 업무를 가지고 나와서 창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직원일 때와 사업을 시작할 때 본인의 직업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잘못된 내용인데요. 본인이 회사에 있을 때에는 그 회사를 보고 이 기업들이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면들이 있지만 본인이 창업을 했을 때는 본인의 직업이 사장으로 바뀌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창업을 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요. 창업을 하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며 상사를 모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직원과의 관계, 고객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직원이 바로와야 되고 직원도 저희가 모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 또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건물주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투자하신 분들에 대한 이익 배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계, 그리고 이런 공급들을 위한 재료들에 대한 공급을 위한 공급자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공급자의 관계, 그리고 세무, 관계 규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상사로 모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를 모실 필요가 없이 독립적으로 일한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고객은 항상 옳다. 절대로 고객과는 싸우지 말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 명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머지 타겟에 대해서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소중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흔히 진상 고객이라고 하죠. 그런 고객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당신들에게, 즉 선생님들에게는 기술 지원팀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컴퓨터가 안 될 때는 컴퓨터를 고쳐주는 기술 지원팀이 와서 컴퓨터를 고쳐주고 하는데요. 본인께서 창업을 하신 이후에는 컴퓨터에서부터 세무, 노무, 그리고 홍보, 마케팅까지 본인이 모든 것을 관장하셔야 됩니다. 즉, 나에게는 기술 지원팀이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창업하시는 창업주는 본인 혼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친구가 도움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공 스토리에 현혹되지 마라. 특히 프랜차이즈나 이런 쪽에서 이 상권의 이 지점의 이 대표는 성공을 하고 매출이 이 정도 됩니다. 그 매출이 나의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공 스토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관전 포인트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이 사업의 경험과는 좀 다른데요. 이런 착각들을 좀 많이 하세요. 지금 아이템은 없지만 좋은 사업의 아이템만 있으면 나는 잘 될 거야. 근데 현실에서는요, 좋은 사업 아이템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는, 그리고 비슷한 사업 아이템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어떻게 고객의 니드를 만족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서 그 수익을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밑에서는 일을 하는 성격이 아니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싶다. 사업을 시작하면 오히려 모셔야 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직원, 투자자, 협력사, 심지어는 건물주까지 모시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죠. 세 번째로는 내 사업을 하면 내 시간, 내 여유가 나는 여유 있게 살고 싶다라는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 내 시간과 노력, 돈, 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계셔야 됩니다. 생계형 창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노동력이 매출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일상 그리고 친구들을 좀 뒤로 하고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책임지는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비로소 고용을 조금 창출해서 본인의 쉴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는 인맥이 많고 네트워크가 많이 쌓여서 사업하면 도와줄 사람이 많다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회사를 다닐 때는 이 명함을 가지고 돌렸던 거래처가 나에게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쌓았던 이 네트워크는 직장의 네트워크이지 나의 네트워크가 아닌 거죠. 즉 나의 명함 속 회사를 믿어준 겁니다. 다섯 번째는 회사 생활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걸려도 나는 성실히 일하면 잘 될 것이라는 착각인데요. 누구나 다 성실히 일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오래 잘했다고 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서와 사업의 관전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습득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성공하는 5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절대적으로 소자본으로 창업하라입니다. 최우선으로 적정성을 봐야 되는데요. 큰 성공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을 목표로 무리한 대출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적당한 예산 범위 내에서 창업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망해도 내가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망할 요소를 최소화하는 소자본으로 창업하라입니다. 두 번째 성공 조건으로는 365일 몸이 묶여있는 창업을 피하자입니다. 본인의 노동력이 매출과 직관되는 생계형 창업에서 365일 이 창업에 몸매어 있다라면 힘들고 지쳐서 오래 지속 가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 궤도가 오면 인력을 고용해서 본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가족의 지지를 확보하라입니다. 창업을 함으로 인해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고통이 배가 되는데요. 이때 가족과, 즉 와이프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창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심적, 물적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를 확보해서 충분한 상의 후에 창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창업 성공 조건으로는 내가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라입니다. 절대 유형에 따라가면 안 되고요. 내가 잘 알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여야지만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이 경험이 바탕으로 많이 아는 분야를 즐기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창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창업 성공 조건으로는 사업가 마인드로 무장하라는데요. 서비스 정신으로 종업원과의 관계,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고객, 직원, 투자자, 건물주까지 섬김의 마음으로써 사업가 마인드로 사업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은 많은데 참 하는 일은 없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홀 서빙하는 홀 매니저와 솜씨 좋은 주방장이 창업할 경우에 어느 분이 더 창업 성공률이 높을까요? 주방장은 진정한 솜씨로 맛으로 승부를 벌면 모든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홀 매니저 같은 경우는 고객 서비스, 응대하는 서비스와 주방에 대한 고객과의 맛에 대한 피드백, 그거에 대한 경험, 주차가 편한지 안 편한지, 그리고 매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느 시간대에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할 때는 경청보다는 허청, 마음을 비워놓고 청취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계형 창업의 동기를 보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창업하는 경우가 약 84% 정도가 됩니다. 연령대는 50대가 제일 많은 창업을 하고 있고요. 창업 비용으로는 7천만 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약 2,700만 원 정도는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대출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187만 원, 좀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요. 이건 생계형 창업에 대한 현황이기 때문에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퇴 후 유망 창업 직종, 창업은 어떤 것이고 창직의 베스트 종류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뜨는 창업 아이템으로는 맞춤형 향기 서비스, 최근에 그 향초, 디퓨저 같은 향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실내 환경 유지나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런 향기 제품이 많이 애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로는 공유 주방인데요. 공유 경제를 활용한 공유 주방 사업이 뜨고 있습니다. 점포를 창업하는 대신 공유용 주방을 이용해서 배달 음식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이 많이 늘어났고, 이 추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걸로 보아지고요. 이런 공유 주방 창업은 점포 창업보다 초기 비용이 저렴하고, 공유 주방은 약 4평 정도로서 그 약 1,000만 원 내외 보증금과 월 한 160만 원 정도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으로서 굉장히 유망한 직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문 농장인데요. 반려식물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채소를 직접 재배해서 먹는 장점이나 홈가드, 그런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이 아닌 창직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창직으로서는 4차 혁명 시대의 로봇 컨설턴트, 그리고 도심 RPG 개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VR, AR 체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종들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유망한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팜 전문가인데요. 시설 원예,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이나 ICT를 활용한 농가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설계나 구축,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재 딸기 하우스의 농장 재배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홍콩이나 일본 등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항공기를 우선 배정해서 띄우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은퇴 후 유망 사업 국정으로는 지금 그 자영업자 매출 정산 플랫폼인 더체크가 선정한 유망 사업군인데요. 노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 및 의료 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타운, 그리고 시니어 맞춤 레저 서비스, 유아 아이들을 위한 에듀테인먼트, 그리고 반려동물을 전문점으로 해서 반려동물 식품이나 수제 식품이나 이런 반려동물 전문점이 뜨고 있는 유망 직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가 변화한 것에 따른 유망 사업군인데요. 유비쿼터스 지갑,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는 거죠. 명함 자체도. 그리고 디지털 저작권 관리. 이것은 블록체인과 결합돼서 디지털 저작권을 관리하는 이런 사업군이 유망한 사업군으로 뜨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멀티플렉스 영화관, 그리고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헬스케어 기기, 스마트 웨어러블 같은 기기들이 뜨고 있고, 친환경 주택,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 온실가스 경리에 대한 ESG 측면에 유망한 사업군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8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귀농, 사회공헌, 재취업, 외주창업, 1인 지식기업, 전문직, 그리고 전문 창업, 창직 이렇게 8가지 중에 4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귀농, 사실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농에 실패하는 대다수의 요인들이 대다수가 농촌에 적응하지 못해서 적응에 실패해서 이 귀농을 실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으로 귀농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창업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무엇을 경작할 것인지, 이 경작한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판로는 정해져 있는지, 유통 과정은 어떤지, 창업의 마인드로 귀농을 하셔야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외주 창업인데요. 기업에서는 핵심 업무 이외에는 비용 절감이나 유연한 기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자그마한 핵심 부서가 아닌 부분들은 외주에 위탁하는 외주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나와서 접목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회사 개념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1인 지식 기업인데요.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직무, 전문성, 그리고 취미, 많이 알고 있는 관심 주제에 대한 지식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강의나 컨설팅으로 녹여내서 이 1인 기업으로서 지식을 공유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것은 노력에 따라서 많은 인컴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창업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50대 창업자들은, 은퇴하는 창업자들은 특히 고려해 볼 만한 기업 창업입니다. 전문가 창업으로는 협동조합, 소규모 창업, 이런 협동조합 창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원석의 공부란 무엇인가에 나온 내용인데요. 비 오는 날엔 치킨, 눈물 나는 날엔 치킨.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경상계열, CEO, 부도나면 치킨집, 인문계, 백수가 작가가 되고 또 치킨집, 이과로 가도 자연계의 이사, 공과대 과로해서 치킨집. 네, 치킨집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생계형 창업이 치킨집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또 사실이고요. 치킨공화국 결국은 후회한다는 담론이 있습니다. 카페 창업은 관심은 있지만 어렵다는 데 있고요. 편의점은 인기는 끌고 있지만 싫어하는 창업이고요. 쇼핑몰로는 각광받고 있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은 창업, 50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창업을 위해서 치킨집을 창업하고 후회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 정말 어렵고 또 어려운 것이 창업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창업을 선택한다라는 게 46% 정도입니다. 도시나 농촌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 창업 이외에 재취업을 위해서는 우리 50대에게는 새로운 기술의 리뉴얼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자격증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자격증을 준비하고 재택근무에 대한 관련 자격증, 즉 50대가 많이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격증인 게 대표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경비지도사, 도시 교통감정사, 농수산물 품질관리사 등 주택관리사 등 이런 유망한 직종들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취직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우리는 직장에서 내일 배운 것, 노동부에 내일 배운 카드라는 것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실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에서 훈련비의 약 80% 정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그리고 지원금은 약 90%까지, 즉 200에서 300만 원, 그리고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창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할 때에는 내가 창업하는 게 맞는지 미리 창업 준비를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경제배움 2에 창업 준비라는 검색을 하게 되면 이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배움으로 해서 창업 유형을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기업은 개인으로 할 건지 법인으로 할 건지, 또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모두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PSST라는 프로로 하는데요. 프로블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솔루션은 어떤지, 이 사업을 어떻게 스케일업을 하고, 이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팀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생 이모작의 이모작이 은퇴를 금태로 성공하는 5가지 팁인데요. 첫 번째, 직장인일 때 인생 2막을 설계하라입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한 사이클 정도 시즌을 교육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설계하고 이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취업에 대한 사전 교육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배움 카드나 등을 이용을 해서 창업 교육이나 재취업 교육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만의 주특기를 필수 갖추는 겁니다. 본인의 경험이 제일 많은 것을 가지고 A에서부터 Z까지 모두 소화할 각오를 가지시고 본인의 주특기를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눈높이를 낮추고 체면은 버려야 합니다. 즉 실속을 챙기라는 거죠. 버젓이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가기 위해서 본인의 체면은 낮추고 눈높이를 낮춰서 체면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득 공백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데요. 이 창업 이후 최소 6개월의 운영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창업을 했다라고 해서 이 창업을 오픈한 그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빨을 받아서 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일부 한 달 정도 아니면 보름 정도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수입이 제대로 현금 흐름이 돌아가지 않을 때 소득의 공백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가지의 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할 때 인생 2막을 설계하라. 두 번째, 재취업을 위한 사전 교육을 준비하라. 세 번째, 자신만의 주특기를 가지고 가라. 네 번째, 눈높이를 낮추고 체면은 버려라. 다섯 번째, 소득 공백기에 대비를 하라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생 이모작에 대한 은퇴를 금태로 만드는 성공 5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혹시 질문이나 저희가 대답해 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 중에도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인데요. 네, 직장인들은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얻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창업이나 재취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직업훈련 포탈 HRD 넷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그 URL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의로는 창업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하나요? 네, 창업 준비 기간은 길고 짧음이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준비 기간은 짧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고 있지만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최소 한 사이클, 한 계절, 한 주기, 사업마다 주기는 다르지만 한 사이클 정도는 돌아보는 준비를 가져야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더 이상 뭐 질문이 없는 것 같고 이상으로서 메소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